자, 이 방화 사건도 있었죠. 백주대낮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 이 피해자 가족들이 인터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는 이제 불안해서 집에 한번 왔어요. 밤 12시에 누워 있었어요. 자려고. 조용하잖아요. 망치로 위를 뜯기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내려가서 얘기해봤자 뭐 좋은 일도 없고 일단 참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를 다 하는 나이였던가? 큰 소리로 쌍욕을 하고 내가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결국은 어떤 그 앙심을 품은 이 보복과 관련된 범죄다라는 건데요. 가족들이 어떤 우려가 현실로 이어졌다는 거죠. 70대 여성 4층 피해자예요. 전신 화상 후 또 추락을 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아들 계속 아랫집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A씨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사를 갔다. 남편도 해코지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사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0년을 넘게 그 지역에 살다 보니 아내가 거절을 했었는데 라며 이게 좀 안타까움을 남편 입장에서 좀 드러냈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그러니까 이 피해 가족들은 뭔가 깨림칙한 짓을 이 사망한 범죄자가 벌일 것이라고 예상을 좀 했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웃들에게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아무도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다 자니까. 그런데 계속 본인이 소음에 시달린다 하고서는 망치를 가지고 벽을 두드리고 이런 이제 습관이 있던 지금 이 봉천동 화재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네. 결국은 현장에서 본인도 이제 뭐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경위를 따져보자면 평상시에도 뭔가 소리에 대한 예민성 이런 것을 계속 호소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 사람의 정신병력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신병력 중에서 정신병적 증세 중에 환청이 있는 경우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이제 소음 같은 것들을 주변 이웃이 유발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웃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지역사회에서 미리미리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지금 이런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뭐 약물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경찰의 수사 상황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4층에 방화가 발생했는데 3층 지난해까지 방화 용의자 거주하고 있었다. 사전 범행 계획 여부, 방화 도구 구매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용의자가 사망을 했지만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의 말씀 어제 교수님도 주셨는데요. 계획 범죄로 보세요? 이건 확실하게 계획 범죄죠. 확실하다. 네, 왜냐하면 범행 도구를 제작한 거예요. 이건 예. 원래 이런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누구를 해코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언론의 보도가 층간 소음이라고 나다 보니까 결국은 층간 소음은 윗집 사람이 소음을 냈기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불을 낸 거잖아요. 지금 예. 보복으로. 그럼 저 윗집에 살던 혼자 살던 할머니가 그러면 소음 유발을 하는 원인 제공자처럼 보도가 돼가지고 사실은 층간소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네. 저분은 사실은 아랫집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할머니였고 피해자였고요.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스토킹의 피해에 대해서. 근데 누구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범죄 피해자가 맞아요. 그러면은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결국 피해 지원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이 피해자가 사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방화범이 사망한 탓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요. 이 공공기관에 불을 지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화범을 잡고 보니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11월 오전 울산 중구청사 인근 화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도망갔는데 잡고 보니 수년 전 중구청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다 라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울산 중구청 건물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화단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불이 지금 화단에 발생을 해요. 양쪽에서요, 그것도. 자, 소방과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기에 빨리 불을 껐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면 큰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고의적인 어떤 방화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CCTV 사각지대로 용의자가 도주했습니다만, 자,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었다고요? 네, 바로 저기 근무하던 그 공무원, 전직 공무원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전직 공무원이라고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무엇인가 인사고과에 뭐 불리한 부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 정도로 이건 사실 보복 방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화를 지금 저렇게 되면 잔디밭에 불이 나가지고 무슨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아서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뭔가 분풀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뭐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뭐 신중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범죄 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사건의 실마리 풀어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